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경찰학 맨 앞부분이죠. 경찰학 기초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큰 제목은 경찰학 기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볼 게 이제 경찰 개념 분류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찰 개념 뭡니까? 윤리까지 진행이 경찰학 기초 파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지만은 이게 서론 파트 자체가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겁니다. 기초에서 개념 파트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윤리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이 3시간 동안에 볼 내용이 2문제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채용 쪽 얘기고, 승진도 최소 승진 3문제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경찰학 기초. 맨 앞에 제1절 보세요.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이 나오죠. 자, 이 파트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목차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먼저 나올 거고, 역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미법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게 다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둘 다 결합하겠죠, 그죠? 이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볼 것은 대륙법계, 영미법계, 우리나라 경찰 개념 형성,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큰 목차고, 첫 번째 볼 거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보겠습니다. 대륙법계. 이게 양이 많아요, 분량이. 자,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경찰 개념은 시대성, 역사성을 반영한 다의적 개념입니다. 메뉴에 있는 내용 좀 보시고, 그 다음 대륙법계 경찰 개념 해고서는 그 바로 아래 문장 보시면은 이거죠. 축소다. 경찰 개념이 축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축소되는 과정은 책을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역사 보겠습니다. 고대부터. 고대는 딱 하나만 체크합니다. 용어. 자, 고대에서 경찰 용어가 나오죠. 라틴어가 나올 겁니다. 라틴어의 폴리티아. 이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리스어는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거 안 봐도 돼. 그리스어는 안 봐도 되고,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나온 게 뭡니까? 폴리스예요. 오늘날 경찰이 폴리스죠. 폴리스의 어원입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쓴 그 폴리티아의 뜻은 뭐냐? 이것은 뭐죠? 그 당시에는 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정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정치라는 게 정책이 뭡니까? 정책이 폴리틱이에요. 폴리틱. 그 다음에 정치가 정치가 용어 쓸 때 폴로 들어가잖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폴리스라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경찰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예요? 이 당시에는 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 특히 정치니까 뭐랑 유사하죠? 헌법이에요. 헌법.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이니까 어원의 뜻을 정리하시면 돼요. 라틴어의 폴리티아가 오늘날 폴리스의 어원이고, 그리고 라틴어 폴리티아는 그 당시에는 정치 또는 헌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대 정리고 중세가 나오죠. 자, 중세는 이제 암기사항이 나옵니다. 예. 중세 들어가게 되면은, 자, 중세는 숫자를 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4, 5, 6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상이에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 다음 또 7이 나오겠죠. 7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7, 그 다음에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14세기, 15, 16세기 중세가 나오죠. 자, 14세기는 어디죠? 14세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의 경찰 개념을 보는 겁니다. 그 히모가 나올 겁니다. 저 보시면은 프랑스에서는 경찰, 프랑스어로 라폴리세가 있죠. 라폴리세. 이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뭐 국가의 평온한 질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야? 이때 경찰 개념은 국가라는 게 키워드예요. 국가. 국가 관련,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 이게 경찰이라는 뜻이죠. 그죠? 경찰 개념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러한 경찰 개념은 영향을 줘요. 어디로? 독일로 갑니다. 15세기 독일에 영향을 준다. 해고서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그 당시 15세기가 중세죠. 중세니까 영주가 나오죠. 그죠? 영주가 나오는데 국가 작용이 뭡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입법 작용이 있고 과세권이 있고 이런 게 국가 작용이죠. 그죠? 여기에 재판도 사법도 물론 포함하고 여기 요걸 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간 거예요. 그죠? 여기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영주가 했죠. 영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주한테 이게 경찰입니다. 이 자체가. 경찰권을 영주가 행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중세 15세기 독일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경찰 작용이 입법, 과세, 사법 작용을 다 포함하는 의미죠. 그죠? 이걸 경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국가 작용 전체를. 그럴 경우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포괄적. 이 글자가 나와, 이 포괄적이라는 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거기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책에.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찰 개념을.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독일이에요. 16세기 독일. 이때 16세기 오게 되면 하나 차이가 있어요. 국가적인 넓긴 넓은데 이 가운데 넓은 곳 가운데 하나 빠져나가는 게 있죠. 교회 행정. 이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국가작용을 경찰로 봅니다. 이건 암기상이에요. 이거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이게 교회죠. 교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육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육교라고 암기합니다. 육교. 16세기에는 교회 행정 제외. 이건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암기상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그 16세기 독일의 경우에는 교회 행정이 제외된 법이 뭡니까? 독일 제국 경찰법이 있죠. 그 맨 앞에 있는 내용. 거기 1번에 있는 거. 제국 경찰법을 읽으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2번에 보면은 교회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세속적인 공권력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해놨죠. 그러니까 교회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세속적인 거 전체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세 경찰 개념입니다. 역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7세기 7자도 7 4, 5, 6, 7, 8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때 시대는 근대인데 이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경찰 국가라고 그래요. 경찰 국가 시대 이렇게 용어 씁니다. 제목이 경찰 국가죠. 그죠? 시대는 17세기, 18세기 거쳐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겹쳐 이거. 7인데 18세기도 연결됩니다. 이거. 17, 8세기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경찰 국가냐? 맨 첫째 줄에 보시면은 국왕의 절대적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시기다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경찰국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경찰국가 시대 17세기 18세기 근대죠. 근대 절대왕정 이때 얘기인데 이때 오게 되면은 경찰 작용은 국가 작용 전체였어요. 그죠? 교회에 빠져나갔지만은 자 이제는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가 작용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국가 작용을 외교 군사, 재정, 사법, 그리고 내무행정 이렇게 나눠요. 외교, 군사, 재정, 사법, 내무 이렇게 나누죠. 그죠? 이게 국가작용입니다. 국가가 하는 작용. 이 가운데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오게 되면은 이거 X. 뭐가 이게 남죠? 내무행정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경찰 작용이에요. 알겠죠? 내무행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과 소극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한테 뭘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소극적인 거는 뭡니까? 국민한테 뺏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데 이 당시에는 이 17세기 와서는 외군 제사를 빼고 남는 게 뭐죠? 이거 남는 거 요거 내무행정 전반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찰작용입니다. 요게 경찰작용이에요. 이거 암기상입니다. 이거. 그래서 암기할 때는 외군 제사는 제외하고 암기해야 돼. 이렇게 암기해야 돼. 알겠죠? 외군 제사 제외. 외군 제사 제외. 그리고 내무행정 이거 남는 거죠? 내무행정 남는 거. 이건 별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암기 이렇게 암기한다. 외군 제사 제외. 그리고 경찰과 경자 기억하고 경내전. 전반이죠. 전반이란 말이 뭐예요? 내무행정 전반이라고 하는 글자 뜻은 내무행정 적극과 소극을 다 한다. 둘 다 하기 때문에 전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사항은 이거예요. 경내전. 알겠죠? 경내전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외군 제사 제외. 경내전 담당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1번 사항을 정리를 하시고 중간에 1번 지문에 중간 문장 보시면 이게 나와요. 저기 사법작용이 제외된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독일에서 1648년도에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사입니다. 세계 역사.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고 있다는 건 체크하면 돼요. 있다는 것만 체크해 놓고 사법작용이 제외된 역사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다는 건 그냥 간단히 보시고 나머지 결론 내무행정 전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고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특징이 뭐냐? 내무행정 요건데 적극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외교, 군사, 재정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전형적인 국가 작용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게 외교, 국가를 지키는 게 군사, 국가 살림하는 게 재정이죠, 그죠? 사법은 좀 특수한 거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은 뭡니까, 이거? 내무행정은 좀 약간 틀려요. 내무행정은 사회야, 사회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국가와 사회는 약간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지향하는 행정은 외교, 군사, 재정이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은 사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사회.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적극적인 거.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를 뺏는 것은 소극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여간에 뭐 그거는 용어 개념인데 그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가 작용 가운데 외군 재사는 제외되고 남는 거 내무행정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3번입니다. 3번을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법치국가가 나오죠. 자, 18세기라고 보통 표현해요. 18세기 후반이에요. 이건 18세기 후반. 이건 7이었고 이제 18세기 후반이죠. 후반에 오게 되면 용어는 법치국가 시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요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왜 법치국가 시대냐? 자, 이제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작은 그겁니다. 원래 이 법치국가 시대의 큰 시작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큰 구분이죠, 이거. 7, 8, 9. 이게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죠.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이 세계 역사를 근대와 전근대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게 이 전까지는 그 전근대 봉건 시대, 그다음에 이 이후는 근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큰 역사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 요게 1789년이 18세기 후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온 게 사상이 뭐냐? 이때 나온 사상이 자몽권법이라고 자몽권법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자, 봉건 영주 시대를 끝마친 그러니까 요 직전에 뭡니까? 이 절대 왕정 루이 16세를 딱 목을 치고서 나온 그 시대적 배경의 사상이 뭐냐? 이거예요. 자몽권법.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뭐죠? 자유주의 또는 자연법. 그다음에 계몽사상, 그다음에 권력분리, 그다음에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게 법치국가입니다. 이거 핵심은 그거예요. 이 자몽권법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 이거예요. 자유. 이게 특히 핵심이에요. 이게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계몽이 뭡니까? 이 계몽이라는 거 하는 것은 깬 거죠. 깬 거.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죠? 이 절대 군주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계몽 사상에 의해서 뭡니까? 자기의 자유 권리를 깨달은 거야. 자기의 자유 권리를 깨달았죠. 자유 권리를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유를 깨달았죠. 자유를 깨달은 거야. 그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 분립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 권력은 분립이 돼야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법치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여간 핵심은 뭐야? 핵심은 자유야. 자유. 알겠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난 겁니까? 이 자유는 자연법 사상에서 난 겁니다. 자연법 사상은 말이 어렵지? 자연법 하게 되면은 보통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면 돼요. 자연법. 자, 저기 오늘날 그 아마존 가면은 그 아마존 부족 있죠?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뭡니까? 자유가 있어. 평등이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원래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사회 복잡해지면서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하여간에 가장 최초의 사회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이야, 자연. 자연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법은 자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간 이 결론이 뭐냐? 자본권법 핵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국가가 등장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그 사상적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런 배경 하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 권력은 분립돼야 되고 어떻게 돼? 축소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경찰 작용이 아까 뭐였죠? 적극과 소극이었었는데 내무행정 전반이었죠. 전반 적극과 소극이 경찰 작용이었죠. 그죠? 둘 다 포함해서. 근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작용은 점점 줄이는 게 좋아요. 경찰 작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오게 되면은 적극적인 것은 경찰 개념이 아닙니다. 뭐만 나와요?
소극적인 내모양적인 소극적인 분야만 경찰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게 뭐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그 1항 지나서 2항에 그 2번 보세요. 가로 2번에. 가로 2번에 보시면은 거기 2번 있죠? 2번 보시면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경찰관 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이걸 체크합니다. 소극적인 게 같은 말로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용어입니다. 위험 방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소극적인 것하고. 적극적인 건 뭐죠? 같은 말이 복리 증진. 그렇게 돼 있죠? 복리 증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경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소극적인 거. 같은 말로 위험 방지. 또 같은 말. 같은 말, 또 같은 말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같은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유지, 지자. 지. 유지의 지. 그래서 지지. 예, 소지지. 알겠죠? 소지지. 예. 잘 기억하세요. 법소지지. 법소지지.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죠? 예, 법소지지. 법지국가. 그리고 소, 지지. 여러분 지지라는 말 쓰죠. 이거 게임할 때. 굿게임. 예, 요즘 애들은 다 알아. 전문 애들은. 게임 끝나고 나면 자기가 졌지만은 상대방한테 좋은 인사말 하잖아요. 굿게임. 지지. 또 소년시대가 부른 노래도 이것도 있어요. 지지라고. 그러니까 지지는 우리 경찰의 큰 주제야. 알겠죠? 예, 우리 경찰 역사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 예, 지지. 위험 방지.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지. 알겠죠? 지지. 원래 제 책 제목은 고고경찰학이었어요. 예, 고고경찰학. 그것도 지예요, 지. 지지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법소지지. 이런 사상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로 2번 얘기입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피터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죠? 복리증진은 경찰 게 아니다. 소극적인 거다. 그게 피터 얘기니까 피터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로 3번 보세요. 중요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런 법치국가 시대가 발전해 가는데 이거 프랑스 얘기잖아요. 그죠? 프랑스 얘기하면 독일 다시 옵니다. 독일의 경우에 중요한 역사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법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입법.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94년도. 그래서 94 기억하고 법 이름은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암기상이에요, 이거. 자, 암기키 합니다. 숫자 암기하세요. 역사니까. 94. 그리고 일생. 94일생이에요. 94일생. 암기하세요. 94일생. 94일생. 그죠? 일생. 일자도 같이 들어가니까. 94일생입니다. 자, 94일생. 어디서 94일생 했겠습니까? 당연히 유언부터 94일생 했겠죠. 그죠? 이 내용 보게 되면은 경찰 작용은 위험 방지 영역에 한정된다. 이게 글자가, 네 글자가 있어야 돼요. 네 글자가.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가번에 있는 거. 제가 표시해놨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 책무다. 위험 방지라고 하는 그 네 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 이 네 글자가 있는 게 무슨 법이에요?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있다. 연도는 94년도.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반영한 겁니다. 이 법이. 소극적인 것만 얘기했죠? 적극적인 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이 법에 이렇게 있으면 독일의 경찰이 이걸 지켜야 되는데 독일 경찰이 이 법을 안 지켰어요. 뭐도 한 겁니까? 여전히 이 법을 안 지키고 플러스 적극적인 것도 했어요. 적극적인 것도.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판례가 나온 겁니다. 판례가 안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나번 경과과정에 있죠? 경과과정에서 거기 2번에 경찰의 임무에서 적극적인 복지경찰 요소를 배제하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시키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까지는 뭡니까? 그러면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잘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1번이. 그걸 보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판례가 1800 바리 크크 82년도 그죠? 82년도.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암기상이에요 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판결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판결 자체를 물어보지 않을 텐데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판결이 있죠. 그 제가 음용을 하는 거. 베를린 독일 베를린 시가 있는데 그 시 거의 그 시에서 이 베를린 시인데 옆에 베를린 시 외곽에 이게 있어요. 전승 기념비가 있죠.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만들어 놨는데 요 베를린 요 기념비 요 사이에 이 도시입니다. 도시. 요 사이에 누가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 때문에 이 독일 이 시민들이 이걸 못 봐요. 기념비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못 보니까 이 경찰에다가 얘기한 거죠. 경찰한테 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라. 그래야지 보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베를린 경찰청장이 이 건물 높이를 제한한 거예요. 경찰이 이걸 제한한 거예요. 가서.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 경찰이 임무냐?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게 자, 이 시민들이 이 전승기념비를 보기 위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이게 뭡니까? 눈으로 느끼는 아름다움. 이게 신미라고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신미. 미를 느끼는 거죠. 그죠?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그림을 봤을 때 느끼는 행복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 이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경찰이 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거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왜? 경찰의 임무는 아까 봤듯이 위험 방지 이거에 한정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 합니까? 적극적인 거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눈의 즐거움을 위한 거는 이거 적극적인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거. 행복을 위한 거 행복. 요즘 많이 용어 쓰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쓰는 말. 행복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뭐 행정을 어떻게 한다. 행복자 많이 강조하죠. 행복. 이 복이 뭐야? 복은 적정인 거야. 적정인. 근데 우리 지금 경찰은 뭘 합니까? 우리 지금 경찰은 이것도 해요. 현재 경찰은. 근데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경찰은 지금 현재 2014년 경찰은 이것도 합니다. 행복도 추구합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지만은 원래 경찰의 의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우리 복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 경찰이 하는 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야? 하여간 이 당시 경찰의 개념은 경찰은 소극적인 거 위험 방지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심미적인 거는 뭐예요? 이건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 눈의 즐거움, 행복이야. 이거는 경찰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와 같이 베를린 청장이 발한 이 건축 제한 명령,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명령, 이것은 경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뭐예요? 이러한 명령은 무효예요. 무효. 경찰이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무가 아닌 거 했으니까 제한하는 명령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그냥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요거 판례. 무슨 판례입니까? 이 판례는 바로 위험 방지만 해라. 경찰은 위험 방지만 해라. 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 알겠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를 지키게끔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해해보고 이거는 암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82년도. 파리야. 크크. 알겠죠? 크크. 크로이츠베르크 크크.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암기합니까? 전승기념비에 누가 있어요? 파리가 앉았단 말이에요. 파리가 보고 이런 상을 보고 웃은 거야. 크크라고.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일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가면 프랑스가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프랑스. 자, 프랑스는 뭐 간단합니다. 프랑스는 간단한데 중요한 암기사항이 있어요. 이러한 사상들, 아까 자문권법 사상이, 맨 앞에 자문권법 있죠? 자문권법. 그 사상이 반영된 입법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에, 거기 보시면은, 1795년도에 나온 법 이름이 뭡니까? 죄와 형벌 법전. 죄와 형벌 법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 문장이 뭐가 나옵니까? 소극적인 게 나와요. 소극적인 거. 소극적이란 말 나오죠. 질서 유지. 첫 번째 줄에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뭐 안전을 유지한다. 안전 뭐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질서 유지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안전 확보. 그다음 또 하나. 그 아래 법 보게 되면은 1884년도에 나온 지방 자치법
보게 되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이런 거 하는 건 당연한, 경찰은 소극적인 거 하는 건 당연한데 이 자치법엔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경찰의 직무를 2번에 첫 번째 1번에 질서 안전 똑같죠. 이거는 플러스 뭐가 있어요. 자치에는 위생까지 있어요. 위생을 확보한다. 이게 특징이야. 원래 위생은 이거는 우리 경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음식을 뭐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거, 이건 우리 적극적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게 아닌데 여기 특이한 게 이게 있어요. 프랑스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이걸 암기하세요. 이거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 이렇게 암기합니다. 친구죠, 79. 친구다. 형제가 친구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형제가 친구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내용 그냥 따라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가 암기합니다. 이거죠 84. 그다음에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읽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 84. 사는 넷이죠. 8이죠. 빠. 읽으시면 돼요. 이게 제가 강의할 때는 암기법을 쓰게 되는데 암기법 가운데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하는 목적이 뭐죠? 제가 암기하는 목적은 수험 공부를 위한 암기예요. 저는 이게 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저는 암기는 이렇게 목적이 딱 이겁니다. 수험 목적. 그러니까 수험 목적 하에서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자, 뭐 그다음에 빠네. 알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뭐 빠네 하게 되면은 위생에 문제가 있다. 이게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이게 동영상이 아니면 다 발음할 텐데 하여간에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뭐 빠네. 위생 문제. 이게 아주 중요한 암기사항인데 하여간 암기가 확실히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